네, 안녕하세요. 예, 장영준 TV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가지역구 AB 후보로 등록된 장영진입니다. 좀 고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좀 저희들이 정책을 좀 기반해서 실제로 좀 우리가 군의회 좀 조례로 좀 접목을 시키고자 새롭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실내에서 먼저 의견을 듣고 또 이후에는 현장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청년과 교육정책을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뽀통령 있죠? 뽀통령. 뽀로로 친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영광에서는 또 청년과 청소년들의 대통령은 우리 국형진 소장님 하실까 보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청년 문제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국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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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국소장님께서 그동안 청년 문제 또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 영광군에서 특히 영광군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여러 정책으로 좀 입안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장학소 오늘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국형진입니다. 네, 업무를 하다가 청소년 업무를 하다 지금 청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그 현장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으시다고 해서 쉬는 날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현재 영광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교육청이나 교육참위원회에서 남녀공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공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남녀공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남녀공학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거고요. 저번 주에 학생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남녀공학이 좋은 이유, 남녀공학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유, 이런 것들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 또 나갈 건데요. 사실은 저는 남녀공학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 그 학생들이 자기들의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정하고 투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교직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다 같이 투표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을 포함한 교육가족들이 이런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투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미래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이슈로서 또 요즘 그 중간 거버넌스,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교육은 학교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과후 교육이든 돌봄이든 상담이든 복지까지 학교의 기능이 다 들어가면서 학교의 기능이 강화되었던 게 이전 교육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역량이 얼마나 교육에 더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얼마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민간 거버넌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곡성이나 순천처럼 이렇게 그 마을교육지원센터라든지 교육재단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도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영광이 또 그 교육 투자에 또 앞선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죠? 저희 교육 투자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영광군이 교육 투자에 인색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그 예산 투자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파트너십이라면 그 예산이 사용되는데 얼마나 민간이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구현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민간의 참여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도 예,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제 조례 제정이나 이런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들이 이제 뭐 곡성이나 순천에서는 진행이 된 거죠. 사실 우리 영광에도 훌륭한 교육 자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 기관도 많이 있고 전문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아서 중간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저희 다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 중간 거버넌스가 그냥 민간 조직만 가지고 사실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만한 기관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청소년 수련 시설이 생기면 그 시설을 중심으로 이런 거버넌스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배경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배경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인프라의 배경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준비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에 관련된 그 주제 의견을 하나 더 드리면 그 영광군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영광군을 이탈하는 국민들에게 영광군을 왜 떠났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 말이죠. 그렇죠.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그 떠나는 부모님들도 이제 했던 의견들이 네. 청소년 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가장 큰 빅3 의견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육에 대한 수준, 다양성의 문제. 내 아이가 갖고 있는 특기에 대한 교육을 받을 곳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서비스를 더 좋은 걸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첫 번째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즐길 문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화를 즐길 만한 것들이 사실 교육하고 되게 맞닿아 있거든요. 이제 문화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작은 공연들, 일상화된 그런 퍼포먼스들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교육과 문화가 같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모님들 말씀이시지만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내가 원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영광에 저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부모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자리는 이제 질적인 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저희들이 어떤 의식에 대한 변화만 있으면 좀 충분히 일자리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식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한 게 그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저는 사실 이제 전국에 찾기 힘들다라고 봐요. 내가 그렇죠. 원하는 딱 맞는 일자리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가 워낙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좀 끌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치. 세 번째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교육, 문화, 일자리 이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영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했던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모든 걸 다 교육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교육에서 출발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의 다양성의 문제를 해소할 만한 이제 그 교육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관내에 없는 강사들은 외부 강사들을 좀 들여올 수 있는 또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우리 학생들은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원님 작년인가요? 한번 평생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주장 한번 하셨죠. 그렇지.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한 좀 체계화를 좀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 좀 다양한 이게 뭔 소리인가요? 방송사고가 나고 있어요. 12월에는 지금 곰이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이달을 겨울의 시작으로 본다. 네.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더 안 듣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육 플랫폼 얘기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이고 다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그 통합 관리를 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자는 좀 시기였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뭐 일단은 저희들이 영역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결과물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이제 교육 중간 거버넌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조례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초등교육, 학생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좀 확장하는 모델도 좀 제시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뭐 듣고 싶은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다양성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플랫폼이 뭐 홈페이지 안에 교육 그 컨텐츠를 실는 그런 컨텐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이제 뭐 서울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예. 우리 학생들이 만나게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새로운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또 관내 자원이 물론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자원들은 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끊고 네네. 한번 일단 네 가지 아까 말씀한 거 네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남녀공학의 전환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자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의민주적인 그 결과를 통해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투표로 네. 한번 정하자 아주 좋은 취지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도 있지만 학부모들도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여지도 좀 내줘주면 어떻겠느냐 네네네. 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학부모님들 의견이 임원 중심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네네. 그래서 일반 학부모님들도 일반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좀 널려 있는 공간을 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거버넌스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제3지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가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교육 자치를 2025년도인가요? 그때까지 네. 좀 완성도를 높이겠다. 네네. 따라서 이제 이 민간 거버넌스는 우리가 교육 자치 모델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진행될 거냐, 아니면 뭐 더디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곡성의 교육재단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런 민간 거버넌스의 시작점을 무상한 교육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 영광은 유아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무상한 교육을 시시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챙겨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공고 학교라든지 행정에 다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수혜자인 학생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학부모님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자치에 대한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출발점을 아까 말씀드린 무상한 교육을 잡아놓고 네. 민간 거버넌스를 좀 틀을 공고히 좀 하자는 것도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탈 청소년 부모님들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좀 4년 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때 교육시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진로 체험에 대한 다양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직업이 존중받고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커오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훌륭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네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시각적인 것들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다른 데서 네.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영광군의 미래 성장,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영광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의제를 꼭 말할 때 네. 저희들이 자주 쓰는 게 뭐냐면 투사 유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의 힘을 들어와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영광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영광이란 것은 실제 영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네. 존중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직업들이 정말로 훌륭한 직업군으로서 네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어야만이 지속 가능한 영광군이 아니겠느냐. 네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요. 저는 지난번 장서군 교육관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영광을 한번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특구로 한번 지정을 해달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연구원에는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빛원전이 있는데, 한빛원전 관련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과가 없는 거죠. 없죠. 네. 물론 이제 울진에 그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네. 거기는 아주 뭐, 그렇죠. 네. 졸업하면은 뭐, 한수원, 뭐, 한전, 많이 KBS 이렇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큰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빛원전 또는 KPS, 그 다음에 특경, 네, 네. 이 정도 세 개 학과는 한 20명 정도 해서 한 과에 그렇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한 과 20명이면 3년이면 6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개 과면은 18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과를 신설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하나 예를 든 건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에 대한 교육의 다양성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역 산업하고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 지금 영광군에 다시 낙향하는, 다시 네. 기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뭐 농사일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뭐 굴비의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밖에 나가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하고 계신 일이 너무 그런 거예요. 네네. 솔직히 말로 자산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 나가 개고생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이제 네, 맞아요. 것들을 승계를 하면은 내 삶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그 교육, 네네.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2년 뭐 많게는 한 16년, 5년 동안의 이 가정들을 네네. 지역 산업하고 좀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환시키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죠. 미리 습득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은 정말로 좀 더 저희들이 지금은 저도 이제 초보적인 단계이지만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사실 청소년 교육하고 청년이 되게 연결점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일자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청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과 지역의 매치가 좀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기존에 있는 일에 대한 터부시가 강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을까.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역사에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네. 인구 통계를 계속 보다 보니까 70년대까지는 인구가 늘었더라고요. 영광군에. 네. 계속 늘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구시대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뭐 송충이는 수립을 먹어야 된다. 농사를 지었으니 농사를 짓자. 뭐 어업을 했으니 어업을 하자. 이런 가업을 잇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었겠죠. 그런데 아마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막 촉발되던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뭐 돈을 많이 버는 70년대, 80년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도시로 이제 뭐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들처럼 이제 그 뭐야 서울 드림인 거죠. 서울로 가서 광주로 가서 성공하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시대를 타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성장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많이 보여졌었고, 그리고 교육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수혜를 많이 받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 가려면 힘들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시간만 지나면 교육을 다 받게 되고, 교육이 흔해지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교육을 많이 받으면 도시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3, 40년 정도 유지되었던 지역의 집단 모의식들이 지금 요즘 시대에는 좀 많이 힘들어해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도시에 나가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자원이 정말 좋은 자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무작정 나가려고 하던 지역의 모의식들이 그럼 돌아오게 되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이 일을 너무 높은 가치를 두고 일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일을 선택을 못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내 꿈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냐? 어떠세요, 의원님?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내 재능과 꼭 맞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우리가 그 20대 때는 그걸 계속 추구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높은 이상을 추구하죠. 저도 네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의원님도 젊으시도 그랬고,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 청년들도 20대부터 이상이 낮아서는 안 돼요. 네. 예, 높은 이상을 가져야겠죠. 많은 노동시장에 딱 진입하는 그 순간에 그 이상을 일자리와 연결을 시키면서 너무 높은 기준의 일자리를 희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으면 내가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으니 일은 일이고 여가는 여가고 이렇게 나누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합리적인 진로 선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는 게 저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가 내 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런 생각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확산하게 된다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로도 경제적인 독립, 사회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좀 청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기는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물론 이제 영광형 일자리 정책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전남형 일자리 정책도 있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국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문화의 다양성 부분에서 우리가 영광군 이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가지 못한 게, 네네. 쉽게 말하면 너무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의 다양성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거냐. 네네.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건 조금 이제 넌센스 같기도 하지만, 영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네.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담배도 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네 집 자식 술 먹고 담배 피네. 네,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강주만 나가도 인명성이 보장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들만의 예를 들자면 해방구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우리 젊었을 때 기억을 하게 되면은 어른들 눈치 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도 공약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여가활동 지원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놀 것이냐. 근데 이것이 뭐 유아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간에 네. 이걸 이렇게 좀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놀이 문화를 좀 올바르게 정착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 뭐 정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 계층의 사람들이 정말로 즐기고 싶어 한 것들이 뭔지, 니즈가 뭔지, 네. 그래서 그 니즈를 빨리 판단해서 그걸 접목시켜서, 맞아. 영광에서 또 충분하게 네. 도시의 문화 스타일을 즐길 수가 있는 거야. 네네.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그렇죠, 됐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자리에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우리 또 통장 만든 네네네. 것도 있고, 그래서 뭐 10년이라면 1억 통장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광에서 그렇죠. 그걸로 해서 자기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어자, 그렇죠. 이런 것 계획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자. 네네네. 놀자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저희 정착시키고, 근데 노는 데 있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즐겁게 놀자. 맞아요. 네? 네. 또 즐겁게 놀자인데, 지금 이제 너무 개인주의가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노는데, 또 즐겁게 노는데 누구랑 같이 다 함께. 다 함께 놀자. 맞아요. 그래서 네네. 이러한 좀 놀이 문화에 대한 것들을 좀 견인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재원들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영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들을 조금은 저희들이 네,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도 많은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좀 시책을 내놓고 있고, 영광시 일하는 청년들을 밖에서 일하는 청년보다 더 우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에게 더 경제적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저축을 지원한다든지, 뭐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놀아주느냐. 예. 청년센터에서도
그 저희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오픈하면 네. 뭐 그냥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놀이나 여가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은 거죠. 그리고 또 그 너무 이렇게 여성 중심의 그런 여가 문화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 스포츠 대회를 해요. 당구 대회를 했는데 네. 당구 대회에 대한 인기도 높고 또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제 볼링 대회를 하는데 남자 볼링 대회, 여자 볼링 대회 하는데 이것도 되게 인기가 높아요. 아, 이렇게 여가에 대한 욕구들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걸 저도 이제 업무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아마 이런 가벼운 여가들을 여러 가지로 놀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고요. 이런 그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네. 주제를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청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거거든요. 그 요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이제 유입되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왕왕 있는데 오게 되면 항상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 지낼 것이냐. 근데 사실 지금 그 청년주택을 지금 청년주택 아파트 LH에서 지금 짓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입주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6평, 8평, 네, 네. 뭐 이렇게 투룸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하는 게 맞죠? 주체는? 네, 우리 영광군이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 네네. 예, 제공한 부지에 LH가 이제 공사를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같이 합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합작은 아니고, 아닌가요? 운영 주체는 주공입니다. 주공이죠.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왜냐면 입주를 결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는 주공에서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경제적인 기준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소득이 높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의 소득이 있다거나 이러면 또 입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많은 지역에서 뭐 반값 원룸이라든지 뭐 청년 공유주택 또는 그 임시거주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역에 유입되는 청년들이 임시로 주거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뭐 임시주거 형태의 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장기 임대 청년 아파트를 계속 건립하더라고요. 네. 20평 이상 현실적인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장기 임대로 짓다 보면 아무래도 청년들도 처음에 큰 자산이 들어가는 주택이라기보다는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자산을 이제 대출을 갚아가면서 이제 저기 아파트를 좀 가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임시 거주에서 장기 거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주거 지원에 대한 좀 이렇게 흐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청년 주거 문화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시군 단위가 아까 국토장께서 말씀하셨던 LH 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임대 형식으로 건데 임대 형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그 편리성들은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유혹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읍면을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세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공익수당을 네네. 받는 부분, 그 다음에 1인 가구, 네네. 또 하나가 빈집이었어요. 어. 각 마을마다 빈집이 적게는 뭐 한두 채 있지만 많은 데는 뭐 7, 8채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빈집에 그 시골집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영광군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편리함은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좀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되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읍면에 지역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은 네. 빠르게 이제 예를 들자면 도시화로 가면은 우리 영광군도 그 도시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광읍에 거주하는 분들을 이주로 모든 정책이 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지향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어떻게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갈 거냐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아예 헐고 다시 지어는 부분. 근데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모델을 좀 네네네. 우리가 좀 정착을 시키자. 그래서 영광에서 그러한 그 빈집에 있는 것들을 일정 정도 임대를 해서 그놈을 좀 우리가 정말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수선을, 대수선을 해가지고 네네. 그것들을 정말로 공유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 청년들이 그 속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이 버무러지면서 그 지역 내에 또 지속 가능한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모델로 가야 되겠다라는 네. 겁니다. 하나는 지금의 LH공사가 하고 있는 임대정책을 계속으로 가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를 들자면은 그냥 거의 공짜로 살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다 실패했다 그럽니다. 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가 실패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점검하고 그러면, 예,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버려져 있는 이 자원들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의성군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성군은 그 도시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원룸을 네. 이렇게 25개인가 네네네. 이렇게 직접 지어서 맞아요. 그분들에게 정착률을 높이는 건데, 이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그것이 밝은지 이쪽이 밝은지.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 읍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는 청년들도 있고, 예. 그 농촌에 거주하는 걸 희망하는 청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집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출발한 이야기였는데, 예. 여러 형태의 청년들이 이제 유입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그 청년 주택을 중심으로 또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서 이제 실효성을 높여야겠죠.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막 도전하는 모델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뭐 완주가 이제 이런 농어촌 사업에 되게 좋은 모델들이 되어주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모델들을 사실 따라간다기보다는 더 앞서가야 되는데, 네. 이미 완주에서는 이제 청년 마을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청년 공간을 구축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 임시주거, 뭐 공유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뭐 일단 완주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기반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구축을 좀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아쉬움은 있죠. 네. 뭐, 우리 묘랑에 또 청년마을도 한번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좀 조성할 것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군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이용해서 청년마을을 한 뭐 20에서 30 정도 규모로 한번 좀 요구도 있었는데, 좀 저희들이 좀 많은 그 부침이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불갑에 네. 이제 저희들이 하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은퇴형이거든요. 은퇴형 마을단지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걸 모델로 해서 어느 정도 분양의 성공률이 높아지면, 우리가 청년만을 중심으로 한 청년 동네도 우리가 조성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일요일 날 집에서 쉬시는데. 아니요. 이건 이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후보님들이 애써주고 계신데, 네네네. 협업을 해서 또 좋은 결과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사회자 같은데. 사회자. 네. 스타일이. 네, 하다 보니까 또 사회자. 그러니까 저는 네. 항상 저는 짐을 먹고 또 답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지금 한 5곡지 정도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곡지를 가지고 한 2번 정도는 저희들이 청년이 있는 곳으로 한번 또 네. 이야기를 해보고, 네. 또 교육의 문제는 또 아이들이 있는 데 가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때도 시간이 되시면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네. 장영진 TV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네. 글쎄요, 우리 섭외 받고서 순간 당황을 했죠. 순간 당황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매체에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시려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 보였고요. 우리 의원님이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늘리셨으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이렇게 또 군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아마 이제 이건 저만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이제 여러 후보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협업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꼭 영광군에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윤진 TV를 처음으로 본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구독자가 누구처럼 한 10,000명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을 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영광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서는 그런 장영진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분 동안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